프로젝트의 제목은 병치와 힘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에 축적된 서로 다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성들이 가지는 도시 건축적 가능성은 무엇이 있는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3.6m 깊이의 거대한 포는 선박 구조를 참조했습니다. 600mm의 폭의 11개의 리브들에 의해서 부가 짜여집니다. 구조적 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험은 공원의 시간적 병칙을 더욱 극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오, 와. 다른 시간들의 병칙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때 건축적 감동의 배경과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요 지점에 내가 이렇게 굉장히 리니어하고 강력한 구조물을 만들겠다. 요 자리에 그렇게 그냥 아무데나 틱 놓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조금 논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접근성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그 행위 자체만 보면 이 운동장이라는 되게 경쾌하고 또 축제 같은 그런 행위와 묘소와 또 여러 뭐 원효대사 동상과 같은 조금 추모하고 정적인 활동이 이렇게 좌우로 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00m라는 긴 직선을 제한한 이유는 결국에는 시간을 길게 늘어놓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남짓을 걸으면서 좌우의 다른 것들을 보라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럴 때 여기에 도서관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이 5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냥 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 그게 면으로 면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반대편에서 보면은 되게 그 입구가 이쪽하고 저쪽이 굉장히 다르게 또 보이고 해서 되게 매력적인데 저런 형식의 그 이렇게 통과 지점들을 하게 되는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본인의 그냥 테이스트인지 아니면은 나름의 어떤 그 원칙이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하나의 어떤 의식적 과정으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 어느 공간으로 넘어갈 때 뭔가 생각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여기 직선 전반에 흐르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아까 타워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를 보면서 서울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과하는 그 문지방 같은 경우에도 집 모양의 형태를 할 때 그 노출 콘크리트를 쓰면서 디테일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사유의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도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맨 위에 저기 지금 뚫린 데가 아까 투시도에서 유리로 된 마지막에 옵저버터리 타워 네. 같은 그 명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유리가 들어가서 프레이밍이 되는 순간 얘는 건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이렇게 찬 바람을 맞아도 좋으니까 그냥 아웃도어로 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가 좀 그 감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질적인 어떤 컨디션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스마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저도 저 타워에서 오히려 디자인 안 하고 그냥 수직이었거나 아니면 제가 없거나 아니면 제 자체의 완성도가 조금 더 있어서 가지고 오던 그 이질적인 것의 병치의 그 느낌이 조금 더 유지됐어야 한다라는 그거가 좀 있었고요. 안으로 너무 함몰한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있어요. 컨텍스트에 대한 컨디션에 대해서 처음 제스처는 거기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문제 제기는 굉장히 좋고 스마트한 포지션이었는데 해답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답을 낸 거는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거 왜 저렇게 지하를 많이 봤지?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왜냐하면 이 직선은 사실은 지상에서의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전 저런 구조를 써서 굉장히 낮은 중심부에 벽이 있고 그게 살짝 2m 살짝 넘어 보이는데 단면에서는 표기가 안 됐더라고요. 저 지상의 공간들에서는 그냥 정말 최소한의 내부 공간을 만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어디 단면에서 유리벽으로 안으로 이제 켜를 만드는, 사실 유리가 아무리 투명해도 반사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도 차라리 지하를 강조하고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주 큰 거부터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작업을 완성도 있게 본인의 감성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뭐 즐겁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게 있어도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저 위치에. 그리고 그 두 서로 다른 어떤 역사적인 환경들을 오히려 조금 더 프레임화해서 보려는 배치도 너무 훌륭한 것 같고요. 뭐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부재들이 하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결부되어 공간을 만들 때 건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건축 유적을 구축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평탄한 바닥과 대비되게 모든 부재들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며 낯섭니다. 의도된 기이함과 불편함은 평소에 감각하기 어려웠던 수평 하중에 대해서 마주하게 합니다. 이로써 쓰러지는 석축과 뒷받침하는 목구조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리기 바랬습니다. 건축 유적이 더 이상 구축적 본질을 잃은 상황에서 새로운 구축적 개입은 유적이 다시금 다른 부재들과 하중을 주고받으며 건축의 일부로 통합되게 합니다. 이로써 한양 도석은 수동적인 전시물에서 탈피하고 능동적인 건축물로서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성부터 시작해서 저 지점 좌측 부분까지 오는데 구조적인 관계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부분은 전혀 텍토닉스럽지 않다고 봤어요. 하지만 저 아래를 지나가는 그 어떤 여정이라든지 감성적인 밸류에 대한 거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목 자체가 포에틱스 오브 텍토닉이잖아. 근데 그 텍토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저를 설득을 좀 시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재들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그 구축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모든 하중들을 다 얘가 받쳐주고 있는 구조로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얘는 일종의 어떤 표현적인 수단이고, 일부분은 이쪽에 이제 두 겹으로 된 목구조를 통해서 일부분이 지지가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고요. 내러티브는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목이 의미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의 질의응답의 과정에서는 구조적인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걸 들여다봤더니 텍토닉스럽진 않다. 사실은 텍토닉스러운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돌 같은 거를 타타타타타 놓는 그 감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좋게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랜만에 정말 되게 그 좋은 느낌의 어떤 프로젝트를 보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게 텍토닉을 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포트폴리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얘를 경계를 여기서 끊었는지, 그 뭐 새로운 어떤 관점들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경계를 여기서 딱 끊어서 가져갔는데 여기에는 이제 옹벽을 하나 이렇게 리테이너를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놔가지고 지금 이 유적들이 이쪽 부분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른 유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뚝 잘라서 보여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과하게 드러나질 않기 바라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조금 얘네들이 그 전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가려지고, 근데 이제 그 옹벽과 그 도성 사이로 들어갔을 때 점차 보이면서 이제 전시장 내부에서 이제 또 다시 보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 설계를 진행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있었던 유적의 기둥 간격을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했었고, 또 동시에
그 가장 아래쪽 다이아그램을 보면은 조선신국 배정터와 그것을 비롯해서 조경 그 시설들이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해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메스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조금 분할하는, 구획하는 역할을 조금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매력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데 뭔가 계속 이 단면이 계속 불편한데 뭔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 자꾸 쓰러지는데 끌어들이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역시 옹벽이 계속 걸리는 거였는데, 대상화하지 않고 이렇게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딘가에서 성벽에 보이는 것들의 시점을 좀 고정해주고 거기에 있는 통로들을 가는 방향이나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아주는 거가 자체도 역시 본인이 좀 지향하려고 했던 태도랑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되게 잘 봤고, 목구조를 쓴 이유도 사실 그런 거 되게 힘을 많이 느끼게 하고 싶어서라는 건 이해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의도랑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전달이 되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의 부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 관심사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결국에 이 호텔에서 시간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환하고 가로지르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고립되는 그런 이동의 방식. 두 번째는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인면을 적용하면서 계절, 날씨, 숲 형성과 육지의 뷰, 공공공간의 구획의 방식에 대응하는 방식. 마지막으로는 노화된 건물의 요소들이 남아있고 교체되고 사라지면서 시간성이 축적된 건물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만조 때 고립되어 휴식하고 산책하다가 그저 매일 달라지는 간조가 오면 물 위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서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철골로 이제 당겨서 이 표현은 안 되었는데 엄청 추 기초로 일단 끝에서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차오르고. 그러면 이렇게 썰물 때는 제가 상당히 바닷물에서 높게 떠 있는 그런 네. 형태겠네요. 마스터 플랜 스케치 같은 거 보면은 건드림대들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전체 그림을 아우러서 한번 설명 한번 더 부탁드려도 괜찮으신가요? 네.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검은색 진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방주제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조수간만의 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계절에는 여기에 있는 갯벌에 들어온 해양생물 같은 게 다 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과 이런 인프라의 축들 같은 걸 일단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 메인 진입하는 보행자나 산책으로 오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섬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런 지형적 특성이 있어서 여기가 항상 오염 문제로 골치가 많았던 부분에는 뭔가 여기 들어가는 메스 같은 것도 뭔가 물에 떠 있어서 이때 항상 해소가 유통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라면서 그냥 스케치를 해본 거였어요. 마스터 플랜 상에서. 그러니까 아까 문제를 일으켰던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체를 해주는, 완전히 없애진 않더라도 조금씩 대체해주는 것들도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올 수 있는 행위를 다양하게 함과 동시에 여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에 대한 배려가 있는 어떤 종류의 새롭고 좀 가벼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아까 원더링에 관한 리서치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고, 네. 디컨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된 거고, 조금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놀면 또 고기가 안 잡히고, 그리고 이 뱃길이 항상 꼬여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객실 타입이 여러 개로 들어가면 뭔가 여기를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온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한다면 뭔가 그런 것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결정적인 네, 고민에서 했던 네.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네.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루트가 달라진다던가 그런 네. 개념이 있는 건가요? 네. 항상 있는 길로 이렇게 와도 되지만 뭔가 여기 이 길이 생겨나면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이 길이 있으면 가면 좋잖아요. 빠르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물에 떠 있고 폰트형 기초로 그러면 뭔가 놀러 온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런 생각에서 좀 마스터 플랜은 되게 좀 재밌게 네 했었어요. 네. 주제는 창신동의 단절된 장소성을 회복한 다양한 극장 공간입니다. 내부 공간들은 외부 컨텍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경사를 따라 얹혀진 다양한 공간들은 각 레벨의 적절한 제스처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갖도록 계획을 했고 그래서 석산을 접한 이곳에서 다양한 레벨을 통해서 전망과 극적인 공간 변화들은 창신동만의 문화 공간이 되어서 마을의 단절된 장소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웠던 거는 그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왜 하필 극장이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평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소규모 주거들이 있는 지역인데 어떤 문화시설이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의 어떤 사용의 밀도가 과연 작동할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을 왜 선택했는지 그것이 정말 될까요? 창신동에는 그 어떤 역사의 세월이 그 흔적이 고스란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그 흔적을 좀 더 어떤 배경으로서 좀 드러내고 이 건물을 여기에 안착시키면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연결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외부도 될 수 있고 내부의 공간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액티브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조금 눈에 들어온 게 단면 그 안착시켰다고 했는데 그 안착하는 방법들이 전부 절개 너무 그러니까 다 같아요. 사실 조금 단조로워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극복인데 극복만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이트 레벨하고 건물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을 그 고민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안착인 건데 너무 안착만 돼 있어서 제가 정말 여기를 봤을 때 메스를 매달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과할 것 같은 스터디를 전에 했었어요. 메스가 사실 이거 말고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제 크리틱을 받아보면 저도 느끼는 바 다 똑같이 많이 좀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이런 아픈 흔적을 가진 땅인데 거기에 그거에 제가 너무 몰두를 해가지고 여기에 안착이라는 개념에 좀 많이 집중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단풍 시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엔 계곡, 겨울엔 눈과 얼음. 항상 색다른 자연의 모습을 느끼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연을 찾아 떠날까요? 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지만 비자연의 요소인 직선과 그리드, 규칙과 반복, 수평과 수직 대신에 색다르게 느껴지는 자연의 요소인 곡선과 확산, 불규칙과 다양성, 기울어진 것들을 통해 디자인됩니다. 가장 먼저 건물과 접하는 리셉션입니다. 지상으로 바로 접근하거나 지하로 갈 경우 홀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위로 들린 지붕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자연의 언어로 디자인된 이 공간에서 자연을 제대로 마주한다면 그 매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시의 딱딱함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자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이처 온 내추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유닛 구성하는 논리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떤 영역을 할애하는 룩 안에서.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썼으면 더 좋았겠다. 이게 반외부 공간과 저 패스웨이와 리조트의 그 어떻게 보면 공용 시설들이 엮여가지고 조금 다른 레이어로 엎어져서 얘네들이 서로 관계하게 만들어 써야 좀 더 풍요로워졌던 거 아닌가. 그 스토리 라인들이 조금 취약했었던 고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투숙객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관리자 동선과 고객 동선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외부인 동선과 투숙객 동선을 나누고자 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뭐 투숙객들도 예를 들면 와가지고 그 바깥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뭔가 그 주변의 어떤 도시적인 맥락하고도 약간 관계가 되고 뭐좀 그러면서 좀 프로젝트가 좀 풍요로워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티슈 같은 되게 연약한 두 장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유닛마다 이런 콘크리트 구조들이 이제 어쨌든 땅에 닿게 되는 이렇게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너무 센시티브하고 너무 좋은데 이 해결이 이게 이런 주차장 이렇게 그 구축하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약간 기성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에 대한 해결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게 저는 조금 그 눈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면 보면은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조금 그 얘기 뭐 있나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도시와 다른 자연의 언어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을 할 때 그런 시내 공간이나 전경 같은 것들을 볼 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구축적인 부분에서는 더 디벨롭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가한테 정말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이제 지어졌을 때를 굉장히 리얼하게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필요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제가 여기 사이트에 꼭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그런 감성이 저는 너무 칭찬해 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건축가로 성장하실 때 굉장히 좋은 건축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